자, 어제 제가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실수한 게 뭐였냐면, 수투에서 그것만 좀 넘기고 가죠. 수투에서, 기본 다지기 5-10번에서 제가 그 그래프를 그린 거에서, 제가 3차함수에서 왜 착각했냐면, 그것도 알려줄게요. 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니은이 왜 맞았는지, 얘가 y축대칭이면 당연히 미분한 값이 y대칭이면 당연히 그 본래 함수도 y축대칭이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죠. 제가 왜 착각했냐면,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3차 함수 그래프에서 여기서 이렇게 미분한 값이 이렇게 됐을 때, 요 놈의 4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는 2차 함수 모양, 이렇게 해서 대칭 모양을 이룬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요? 그쵸? 이 변곡점, 이 점을 지나는 이렇게 원점 대칭일 때, 원점 대칭일 때, 이 어떤 변곡점의 대칭일 때는 반드시 이런 개형으로 4차가 이제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갖고, 헷갈린 것보다 실수한 거죠. 그래서 얘는 제가 그래서 어제 좀 이상하더라고요. 자, 그림을 그리는데 얘가 음수고 더하기 이거. 자, 얘가 한참 감소하다가 또 증가하고 계속 증가하다가 이 0인 기분에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기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원점 대칭인지는 모르는 거죠. 왜냐면 이 값이 원점 대칭이라면 이 값이 0,0이어야 되는데 이 값이 0,0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므로 니은은 아니다 라고 될 수 있는 거죠. 원점 대칭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근데 100% 원점 대칭은 아니다가 될 수 있는 거죠. 됐죠? 이것만 표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수원에 이제 등차 수열을 나갈 때입니다. 이제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드디어 이제 삼각 이제 도형까지 다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단원 등차 수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 하면 네 가지만 마무리 지시면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수원을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름방학이 사라지죠. 여름방학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여름방학을 대체할 만한 뭔가 시간이 필요할 텐데, 일단은 예의를 한번 주시를 한번 해봅시다. 예의 주시라고 어떻게 될 건지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한번 대처해 나가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이 진도에 맞춰서 계속 꾸준히 열심히 공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원 진도 할게요. 자, 수원에 뭐냐면요, 드디어 자, 등차 수열을 나갈 겁니다. 자, 등차 수열 나가는데요. 그 등차 수열 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수열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자, 수열이 뭐냐면, 자, 정리 노트 꺼내셔서 정리하셔야 돼요. 자,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 값의 나열입니다. 자, 자연수, 요놈이 의미하는 게 있죠.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값의 나열이에요. 자, 말 그대로 숫자의 배열이라고 해서 수열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따져보니까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값의 나열이라고 얘기를 된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연수란 의미가 첫 번째는, 자, 순서 개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의역의 원소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순서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원소 사이의 일정한 간격,
원소수의 간격이 일정하다면, 자, 이거 예를 들어 볼게요. F의 1, 그 다음에 F의 1.1, 그 다음에 F의 1.2, 그 다음에 F의 1.3 하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뭐예요? 1 하고 할 때 여기가 0.1씩 어때요?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서 이게 이거는 그러면 수열이구나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수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얘를 두 번째니까 A2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어디까지 가겠죠? 진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 이거 다 쓸까요? A의 3, 그 다음에 A 네 번째가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N번째가 있겠죠? 자, N번째를 우리 뭐라고 할까요? A의 N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영어 공부 아니고 우리는 수학하는 거니까, 자,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 다음에 네 번째 항, 그 다음에 N번째 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N번째 항을 우리는 다른 말로 자, 일방 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N번째 항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나요? 자, 용어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항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린 등차수를 하기도 전에 수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건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건 그 순서, 그 여기 보시면 순서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A, B, C, D라고 했을 때 A, B, C, D는 몇 번째죠? 자, 네 번째죠, 네 번째. 네 번째인데, 자, 네 번째. 그러면, 자, 이게 몇 개죠? 네 개죠, 네 개. 네 개. 그래, 네 개. 그러면, 개수를 알면, 몇 번째를 알고요. 몇 번째를 알면, 개수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제가 먼저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항의 개수 구할 때, 항의 개수를 구하는 게 일단 익숙치 않아요. 항의 개수 구하기. 자, 이것부터 갑시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써보죠. 57이라고 했어요. 자, 57은 홀수로 시작했을 때, 예를 들어서 1, 3, 5 이렇게 진행했을 때 57은 몇 번째일까요? 자, 이거 뭐 어떻게 하죠? 지금 바로 나와야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1, 2, 3, 4, 5, 6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1하고 3하고 5 하는데 홀수 번째는 몇 번째 항이에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 세 번째 항은 홀수 번째 세 번째 항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5인데 5 다음에 뭐예요? 6이죠, 6. 자, 6을 2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짝수 번째 2로 나누면 세 번째가 되는 거죠. 동일하게 홀수도 세 번째가 됩니다. 그러면 57이라는 홀수 번째 중에, 그러니까 홀수로 시작되는 이 수열 중에 얘는 몇 번째인지를 알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58에서 2로 나누면 2는 4에, 그쵸? 29번째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알 수 있겠어요? 자, 홀수 번째 항의 개수 구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항의 개수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할까요? 29번째니까 29개가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몇 번째는 개수로 얘기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익히 이제 알 거라고 보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등차 수열을 해서 나가죠. 자, 등차 수열에서 나갑시다. 자, 등차 수열은 말 그대로 뭐가 되냐면, 자, 말 그대로 등차죠, 등차. 차이가, 자, 같을 등, 그 다음에 차이. 그러니까 차이가 같다. 란 얘기예요. 차이가 같은 수열이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쓰죠. 자, 보세요. A1,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A3, 그 다음에 A4 이렇게 진행해서 AN까지 가는 건데요.
자, A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한다면,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가, 그 다음 A3에서 A2까지 차이가, A3에서 A4에서 A3까지 차이가 각각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를, 자, 일정한 값, 차이가 일정한 값을 이렇게 씁니다. 자, D라고 쓰는 건데, 이 D를 뭐라고 했냐면, 뭐, 공동할 때 그 공짜죠. 그래도 차이가 같다. 그래서 공차라고 얘기합니다. 먹는 공차 아니에요. 자, 공차라고 하고, 그러면 얘는 보세요. 여기서 차이가 2가 되는 게 D가 되는 거고, 여기도 차이가 D가 되는 거고, 여기도 차이가 D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써보죠. A2는, A1은 그대로고, A2는 뭐라고 쓸 수 있죠? A2는 A1에서 D만큼 커지는 거고, A3은 A1에서 D가 몇 개 있는 거죠? 두 개가 있는 거죠. A4는 D가 몇 개 있는 거죠? 첫째 항에서 세 번 D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N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가 2가 되면 얘는 하나가 되는 거고, 3이 되면 2가 되는 거고, 4가 되면 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1에서 N이니까 N-1 개가 D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항이 어떻게 되는 거죠? AN은, 자, 이게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책에 나온 내용대로 만약에 문제를 풀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 빠른 시간에 못 풀어요. 그래서 개념을 지금 잡을 때 정확히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마치 상용로그에서 우리가, 상용로그는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나요? 로그가 뭐죠? 그러면? 로그가 좀 독특한 지수라고 배웠고, 상용록은 뭐예요? 유효숫자 표현법이라고 배웠듯이, 여러분은 수열도 마찬가지예요. 등차 수열도 여러분들이 그 지금 기존에 있는 여기 책대로 만약에 배우면 완전 옛날식대로 배우게 되면 결국에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못 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잡는 것대로 하셔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또 진행을 하죠. AN은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A1 더하기 n-1의 D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죠. 여러분들. 뭐가 되냐면, 자, AN은, 자, 여기 N 보여요? N? N은, 여기 N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마치 이런 얘기입니다. AN은 A1의 N-D인데 얘는 N에 관한 식, N에 관한 몇 차식이 될까요? 1차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2란 얘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2에 x-1에 더하기 2라고 쓰는데 이렇게 냅둡니까? 이렇게 내비두지 않죠. 일단 풀어서 y는 2의 x가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쓰죠. 마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일반항을 표현하는 거는 책에 나온 대로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부터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우리는 an을 이렇게 정의합시다. p에 n 더하기 q라고 얘기합시다. 됐나요? an은 pn 더하기 q라는 모양으로 합시다. 그래서 이 p가 뭐가 되는 거죠? p가 여러분 좀 얘가 공차죠, 공차. 얘가 공차인데 이거 그냥 전개하면은 dn이 되는데 n 앞에 있는 이 d가 공차라고 했으니까 n 앞에 있는 요 놈이 뭐죠? 공차가 되겠죠. 공차. 그러면 n에 관한 1차식이 나온다 한다면 우리들은 바로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바로 얘가 등차 수요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 4, 7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칩시다. 얼마씩 차이가 나죠? 3으로 차이 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AN은 3의 n 쓰는 거고, 그 다음 우리 식을 만들었는데 얘가 첫 번째 항이 1이기 때문에 자, n에다 1 집어넣으면 3이 되고 1 나오면 얼마죠? 3n-2라고 우리는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거꾸로 다시 얘 모양을 봤을 때 공차가 얼마? 3이죠. 첫째 항은 얼마? 1 집어넣을 때 값이니까 1이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능한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약속해야 될 게 뭐냐면 등차 수열에서 항이 제시가 된다면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두 항을 빼야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자, 뭘 알 수 있냐면, 자, 이거 이렇게 해볼게요. 자, AN에서 빼기에 A1, 자, n번째 항과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을 뺐더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n-1 t. 그 차이의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항이 제시가 된다면 항이 2개 이상, 그쵸? 2개 이상 제시가 된다면 무조건 빼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항이 나온다. 자, 그럼 우리는 빼는 연습을 하셔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하죠. 자, A에 1에서 이렇게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A2에서 그러면 A1을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2에서 A1. 자, 얘가 A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A1이 되는 건데 여기서 여기 빼면 뭐가 나오죠? D가 나오죠. D. 맞나요? D가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다시 하죠. A3에서 A1을 뺐대요. 자, A3에서 이거 빼면 뭐가 나오죠? 2D가 나오는 거 보이나요? 자, 이거 느낌 이제 수열이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수열도 나오니까 이렇게 느낌을 바로 잡읍시다. 자, n이 나오고 1인데 n번째 항과 그 첫 번째 항이 뭔지 모르지만 요놈과 요놈의 차이만큼의 공차가 생기는 게 보이나요? 자, 여기는 2 빼기 1이 되는 거고 얘는 3 빼기 1이 돼서 2가 되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AN인데 n번째 항과 그 다음에 K번째 항이 있는데 얘를 뺀다면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다? n-K의 공차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까먹지 않으시고 잘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정리할 게 많으니까 여러분 쭉 잘 쫓아오세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아, 그거 하기 전에 이거 얘기는 안 했네요. 자, 뭐냐면 자, 그러면 이렇게 쓰죠. 자,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세 개가 나옵니다. 자, A,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B가 나오는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자, 그럼 우리는 배웠듯이 여기에서 두 번째가 됐든 뭐가 됐든 얘에서 이 전항을 빼주면 이 빼준 값은 정확히 D만큼 있을 거고 다시 요 놈은 B에서 다시 X만큼 빼준 거랑 어때요? 차이가 같기 때문에 같다고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 이렇게 되죠? X 나면 이 X는 A 더하기 B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X는 뭐가 되죠? 2의 A 더하기 B가 되죠. 자, 등차 중항입니다. 차이의 가운데 값을 가는 거죠. 가운데 값. 자, 그렇다고 해서 바로 옆에 있는 값이 그 가운데 값이 무조건 이렇게 식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본 게 더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자, 그러면 1 아까처럼 여기 있죠. 1, 4, 7, 10, 그 다음에 뭐죠? 13이죠. 13. 자, 볼게요. 얘 3개에서 나오는 등차 중항은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이거 더한 다음 2로 나누면 7 나오죠? 자, 근데 1하고 13 이거 더해볼게요. 얘 가운데 값은 얘 또 7이 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 값의 등차 중항도 7 나오는 거 보이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등차 중항은 정말 많이 씁니다. 정말 많이 쓰는 건데 사람들이 그냥 이것만 아는 거죠. 자, 여튼 3개의 항이 나온다면 우리는 어떤 걸 이용한다? 등차 중항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얘의 의미가 어떤 거죠? 그 두 개, 얘 많이 봤죠? A 더하기 D, 2의 뭐 이거 무슨 얘기예요? 평균이죠, 평균? 그쵸? 평균이란 얘기입니다. 가능해요? 자, 됐죠? 자, 그럼 등차 중항 됐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등차 수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AN 더하기 1이
자, A는 영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A는 n번째 항과 그 다음 번째 항의 관계가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등차 수열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음 번째 n의 n번째 항과 그 다음 번째 항은 그 뒷값을 더했을 때 같다고 얘기했었죠. 또는 자, 세 개를 쓰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an 더하기 1이 있는데 그놈이 2배가 되고 그 다음에 an이고 그 다음에 an 더하기 2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뭐예요?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죠. 기억나나요? 자, 이렇게 되죠. an 그 다음에 an 더하기 1 그 다음에 an 더하기 2 n번째 항, 그 다음 번째 항, 그 다음에 그 다음 번째 항 이렇게 됐을 때 얘는 3개가 나왔으니까 등차 중앙 공식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얘에게 2개 더해서 얘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얘 값이 나가는 거죠? 그것을 2로 곱한 거랑 똑같은 얘기죠. 또 쓸까요? 그러면 an 더하기 2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그거의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2로 나눴더니 그 가운데 번째 항이 나온다. 얘를 이렇게 2로 올린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보자마자 뭐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자마자 이건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깨달으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또 센스인데 세 개 항이 등차 수열은 됩니다. 자, 세 개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a-d a 그 다음에 a 플러스 d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네 개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어떻게 쓸까요? a-3d 그 다음에 a-d a 플러스 d 그 다음에 a 플러스 2d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거는 하면 되게 좋아요. 근데 중학교 때 많이 배웠죠? 세 개가 연속하는 자연수일 때 우리 쓸 때 이렇게 썼었는데 근데 결국엔 그게 등차 수열이었었죠. 맞나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쓰는 거지만 AN의 일반항은 이렇게 어떻게 표현한다? PN 더하기 Q라고 표현한다 라고 우리가 배운 거죠. 그래서 딱 보자마자 P는 공차가 되는 거고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값이 무슨 값? 초항, 첫 번째 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얘기 좀 할 것 같아요. 갑시다. 잘 들으세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을 배우겠습니다. 자, 합을 배워요. 자, 일단은 등차 수열의 합을 배우는데 일단 등차 수열의 합은 이거예요. 뭐냐면 자, 첫 번째 항이에요. 첫 번째 항부터 일단은 이렇게 표현한 2, 3 해서 얼마까지? 자, a n번째까지 더하는 것을 우리는 sn이라 합니다. 자, 얘는 무슨 얘기냐면 얘 s의 약자는 썸에서의 s예요. 근데 이 요놈의 s가 이제 정말 많이 이용이 되는 거죠. 뭐 이제 나중에 인테그랄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 s가 좀 특별한 거죠. 좋은 데는 다 s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대 s, 슈퍼바이저 s, 그 다음에 뭐 너는 뭐 아무튼 등등등.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좀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용어를 좀 정리를 좀 합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얘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얘를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항은 우리는 초항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n번째 항인데 얘 n번째가 만약에 마지막 항에 있다고 한다면 얘를 말항이라로 얘기합니다. 자, 말항. 그래서 이 말항을 나는 그냥 통상적으로 이게 바이블에 나오듯이 나는 L로 잡을게요. 말항을 L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SN은 등차 수열의 SN에 대한 관계식을 좀 얘기를 좀 해볼 것 같아요. 얘도 많이 이제 기억하실 건데 자, 여기서 유래됩니다. 자, SN은 가볼게요. 자, A1
더하기 A2인데 저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A1 더하기 D 맞죠? 그 다음에 더하기 A1 더하기 2D 기억하나요? 그쵸? 두 번 더하는 거. 그 다음에 4까지 값과 A1 더하기 3D가 되는 거고 맨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죠? L이 있는 거고 그 전은 어떻게 되는 거죠? L-D가 되겠죠. 자, 이해되나요? 마랑에서 D를 더해야 되는 거니까 그 전항에서 D를 더하면 L이 나오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다시 거꾸로 한번 써보죠. 거꾸로. 자, 거꾸로 한번 써볼게요. 이거를 거꾸로 쓰면 여긴 L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L-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블라블라 가서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는 A1 더하기 D의 A1이라고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거꾸로 쓰면 이 값이 이런 값이 나옵니다. 무슨 값이 나오냐면 자, 이거죠. 자, 이렇게 더하고 다시 또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고 다 이렇게 더한 값이 어떤 값으로 이루어졌죠? 지금? 자, A1 첫 번째 항과 마랑의 합으로 이루어졌죠. 근데 우리는 SN 하나만 필요한 거니까 식이 하나 나오네요. 뭐가 나오냐면 자, 2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가 되는 거죠? 항의 개수가? 이 마랑 L로 잡았는데 몇 번째죠? N번째니까 N 쓰고 나서 자, 첫 번째 더하기 그 마랑을 이렇게 더하는 거겠죠. 됐나요? 자, 이거 이해됐어요? 예,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중요한 얘기들, 뭐 계속 중요한 얘기지만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알파벳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좀 합시다. 자, 무슨 의미냐면 얘가 되는 거죠. 자, 보면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뭐죠? 항의 개수죠. 항의 개수입니다. 항의 개수.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첫 번째 항, 초항. 그 다음에 얘는 마랑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주면 여러분들이 느낌이 옵니다. 이제 이렇게 막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상하게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A3에 더하기 A에 8이 10이랍니다. 이때 예를 들어준 거예요. 이때 S10 무슨 왜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합이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자, 답은 금방 나와요.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씁니다. 보세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세 번째하고 여덟 번째죠. 그럼 얘가 10이랍니다. 그러면은 1부터 10번째까지가 있을 거예요. A1부터 A10까지 있을 건데 얘의 합을 구하라고 한다면 2분의 이걸 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됐어? A1하고 A10을 구해야 되나요? 구할 필요 없죠. 왜냐면 A1하고 A10 더한 거랑 A3이랑 A8 더한 거랑 값은 어때요? 같다 안 같다? 같다가 되겠죠. 자, 설명했잖아요. A1부터 10항까지 더한 값이 그 저번에 있는 3하고 8번째는 또 겹치니까 3하고 8, 1하고 10 어때요? 값이 같겠죠? 이해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항의 개수 10 해놓고 그냥 10 써놓으면 되겠죠. 얘 더한 값이랑 A3, A8 더한 값이랑 똑같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띵띵에서 답은 50이다 라고 바로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얘가 이제 풀이가 그 옛날 어느 풀이든 이렇게 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푸냐면 일단은 그 풀이법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풀이가 좀 옛날 구시대 표현이고 요즘 이제 가르친다고 한다면 이렇게 배우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안 가르친다면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다시 개념을 잘 잡으셔서 여러분들 쓰는데 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이제 합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SN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SN은 자, 얘가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첫 번째 항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더하기 L 대신에 L은 마랑이고 AN이라고 얘기했었죠. 이거 보이나요? AN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A의 n번째 항이라고 했는데 얘를 우리는 어떻게 썼어요? 얘를 어떻게 썼어요? 기억나나요? 얘는 PN 더하기 Q라고 표현했었죠.
그랬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p n 더하기 q로 대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L 대신에. 그런데 내가 써야 될 p, q를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마랑을 이렇게 쓸게요. 그냥 알파 n 더하기 베타라고 표현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L인데 L은 n번째 항의 그거니까 알파 n 더하기 베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차가 얼마요? 알파가 되는 거죠. 가능?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전개를 좀 해볼게요. 자, 그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이거 우리가 SN이라고 하는데 이거 잘 보세요. 이걸 다 전개하면 일단은 2차 n에 관한 2차식이 나옵니다. 2차식이 나오는데 n에 관한 2차식도 나오고 그 다음에 n의 1차식 그러니까 개수가 1차 나오고 상수항이 나올까요? 과연? 상수항이 안 나오죠. 그쵸? 아,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p n 제곱 더하기 q n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얘기했냐면 1호 걸치 유무가 했을 때 그럼 보세요. 자, 우리는 p라고 했는데 n의 제곱은 얘죠. 얘. 보이나요? n제곱. 그래서 얘는 2알파의 n제곱이 되는데 2알파랑 p랑 무슨 관계인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관계냐면 자, 2분의 알파가 p죠. 알파가 공차인데 여기가 p란 얘기는 절반값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위에서 얘기한 대로 1을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초항이 1을 집어넣으면 p 더하기 q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집어넣으면 1 집어넣어 보세요. S1 집어넣으면 p 더하기 q죠. 무슨 말이냐면 항의 이 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합. 2차 항에 1 집어넣었을 때 합이니까 이 각각의 개수의 합 p 더하기 q가 뭐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들 이제 빨리 나오는 거예요.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자, 가보죠. 자, SN을 예를 들어서 자, SN이 얼마냐면 4n제곱에 더하기 2n이 나왔다고 칩시다. 자, 얘는 딱 보자마자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고요. 등차 수열이고 자, 공차가 빨리 구합시다. 자, 공차는 얼마죠? 아까 4인데 이 4가 어떤 4예요? 2배 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8n 쓰는 거죠. 가능? 자, 그 다음에 이거의 개수의 합이 6이기 때문에 우리는 1 집어넣을 때 6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라고 바로 일반항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스피드를 갖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 4라는 의미가 뭐예요? 2분의 알파, 2분의 그러니까 공차의 2로 나눈 값이 4기 때문에 거꾸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8이 되는 거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얘의 항의 개수가 첫 번째 항 초항을 의미하기 때문에 6이 나오니까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을 때 6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일반항을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쵸? 자,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순차수, 등차 수열에 대한 합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얘기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뭘 안 넘어가야 되냐면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의미를 더 또 파악을 좀 더 해봅시다. 자, 여기다 써볼까요? 자, 이거 되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자, 이렇게 쓸게요. 자, 다시 SN은 자, n이고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a 첫 번째 항에 마랑을 더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쓸까요? 항의 개수가 홀수랍니다. 항에서 홀수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혹시? 항에서 홀수면 중항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의 개수 자, 예를 들어서 항의 개수 1부터 이렇게 쓸까요? A1부터 A13까지 항의 개수는 몇 개죠? 13개죠. 13개인데 이 13개 중항은 얼마까지요? 중항, 등차 중항. 이거하고 이거의 값의 절반이니까 A7이 중항이죠. 7번째 항이 등차 중항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 기억하나요? 등차 중항 개념이 뭐였죠? 개념이 자, 2분의
A1 더하기 A13이었던 거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오, 그러면 얘의 모양을 좀 잘 보시면, 자,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얘가. 홀수일 경우에는 얘가 중앙이라는 의미를 갖겠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얘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SN은 항의 개수 곱하기 중앙값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예를 좀 들어보죠. 자, 무슨 뭐냐면 1, 아까처럼 1, 4, 7,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3입니다. 자, 이거 항의 개수. 자, 모든 이거의 수열의 합을 계산하래요. 자, 그럼 간단합니다. 예, 홀수 개수죠? 그럼 가운데 값 얼마요? 7이고, 그 다음에 항의 개수 몇 개죠? 5죠? 그럼 답은 35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뭐 계산해가지고 여기 나온 대로 뭐 SN은 2분의 N A1 해가지고 뭐 A1은 N-1 대 계산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35군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가능하죠? 그쵸? 자, 1하고 13 이게 항 35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항의 개수가 홀수이면 우리는 중앙으로 계산하는 거고, 중앙값으로 계산하는 거고, 항의 개수가 홀수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와 끝항을 더하고 n번째까지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홀수건, 홀수가 아니건 우린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항의 개수가 홀수인 거 또 있었죠? 뭐가 있나요? 장항의 홀수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렇게 되죠. 짝수로 진행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2, A4, A6 짝수 번째 합을 계산하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항상 짝수 번째는 중앙이 생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A4, 6, 그 다음에 8이죠. 짝수 번째끼리 합은 중앙이 생깁니다. 자, 2하고 8하면 뭐예요? 10이죠. 그 중앙은 얼마죠? A5가 되나요? 자, A5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A5에서 항의수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더하면 이것들의 합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홀수 번째 합도 마찬가지겠죠? A에 이거 한다면 얘도 반드시 중앙이 생깁니다. 뭐로 생기죠? A4로 되고 얘는 곱하기 4로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홀수 번째 합이나 짝수 번째 합은 반드시 중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합에 대해서 이 숨어있는 의미에 대해서 파악을 한 거죠. 여러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혹시 제가 이제 만약에 이게 개념 정리하는데 내가 혹시 빼먹은 게 있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채울 건데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리 잘 되고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얘 좀 이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쓰죠. 합의 기초 개념입니다.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자, 놀라지 마시고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별표를 갖고 그 다음 번째 네 번째부터 A5 그 다음에 A6을 네모로 갖고 그 다음에 A7 그 다음에 A8 그 다음에 A9라는 것을 세모로 갖는다면 여러분들 자 이거 잘 보세요. 별표, 네모, 세모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어떤 관계냐면, 자, A1에서 A4까지는 얼마큼 차이가 나요? 3D만큼 차이 나는 거죠? 기억나나요? A4에서 A1. 그쵸? 네 번째에서 첫 번째. 얘도 세 번째 3D 차이 나는 거죠? 근데 얘도 3D 차이 납니다. 그럼 무려 얼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얘랑은. 얼마 차이 나는 거죠? 9D만큼 차이가 나네요. 자, 그럼 얘를 얼마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9D만큼 더하면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자, A1, A4는 어떻게 돼요?
3D라 쓰는 거고 A1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A. 자, A1이라고 쓰지 말고 A2로 얘기합시다. A2에서 얼마요? 3D 더해주면 A5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A6은 얼마요? 세 번째에서 또 3D 더해주면 A6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A1하고 A2하고 A3 외에 나머지가 얼마큼 더 더해진 거예요? 9D만큼 더해준 거죠. 그러면 얘